세 번째 과목입니다. 이 세 번째 과목은 기계 위험 방지 기술인데요. 사실 세 번째 과목, 네 번째 과목, 다섯 번째, 여섯 명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전문 안전공학이라 그래요. 전문가가 원래 해야 돼요. 사실은. 왜? 기계는 기계 전문가가, 전기는 전기 전문가, 화학은 화학 전문가, 건설은 건설 전문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기사를 따시면 뭐라 그래요? 만물 박사가 된다 그래요. 정말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기계를 전공 안 했는데 나는 산업안전기사 딸 수 있냐?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치원 다닌 사람과 유치원 안 다닌 사람이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해? 처음에는 유치원 다닌 사람이 잘 아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 잘 몰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전문가가 꼭 100점 맞는 거 아닙니다. 또 정말 기계에 대해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100점 못 맞냐?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만점 맞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보자고. 41분부터 몇 번까지 한다? 60번까지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과 영예 사업주가 진동작업, 진동 바이브레이션 떨리잖아요. 진동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건데 가장이에요. 가장. 이건 어디냐 하면 우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519조에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거는 우리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진동작업에 종사하면 사람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을 바로 알려줘야 합니다. 또 진동기계라든지 기구의 관리 방법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호구 선정과 착용 방법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진동 제외 시 비상연락체계, 비상연락체계까지는 없어. 이것도 하면 좋겠죠. 비상연락 할 게 아니고 즉석에서 누가 여러분의 안전관리자가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죠. 이런 것은 혹시라도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나면 안 돼 했을 경우에 직접 하는 거죠. 바로 진동작업의 유해성 등을 주지하고 알려야 할 사항은 네 가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 선정과 작용 방법, 그 다음에 진동기계기구 관리 방법, 진동장애 예방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는 바로 진동 제외 시 비상연락체계는 알려줄 필요가 없다. 어디 있다? 법에도 있다. 다음 몇 번? 4번이다. 그 다음 42번입니다. 42번을 보니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이에요. 크레인이야, 크레인. 크레인의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 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사람이 떨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고 실시해야 할 조치사항과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첫째, 바로 승차석 외 탑승 제한. 사실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법적 기준인데. 이건 1번이 답이고요. 탑승 설비는 안전대나 뭘 설치해야 돼? 구명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탑승 설비 하강 시, 요거 잘 봐. 동력 하강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끔씩 탑승 설비 아래로 하강 시 동력 하강법을 사용하지 말 것 이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역시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탑승의 제한 기준은요. 바로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의 경우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 당연히 뭘 한다? 동력 하강법. 그리고 세 가지밖에 없다. 어디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은 규칙 제86조 탑승의 제한은 나왔다. 요거는 실기 필답형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43번입니다. 연사기 숫돌이잖아요. 연사기 숫돌에서 바깥 지름이 오게 D가 150mm 있을 때 평형 플랜지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이 하냐? 바로 플랜지 지름은 숫돌 바깥 지름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그럼 바깥 지름 얼마? 150이잖아. 3분의 1 하니까 50mm. 어디 있노? 답 2번. 이렇게. 이런 거는 계산이 나기보다는 암산이죠. 나오면 감사합니다. 뭐만 잘 외우면 3분의 1만 잘 외우면 돼. 우리 교재 양쪽 다 나왔어. 그 다음에 2016년부터 2018까지 나왔어. 어디? 위험기계 자율안전고시에도, 학위고시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항상 가급적 3단계 풀이법을 적용했습니다. 44번입니다. 플레이너 작업 시 안전대체. 플레이너 이제 알죠? 플레이너라는 것은 엄청 커. 우리 스튜드보다 더 크고 완전히 엄청 큰 기계가 그래그치 왔다리 갔다리 한다 생각하면 돼. 플레이너 작업 시 안전대책이 아닌 것은 그래. 베드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죠. 당연히 베드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안 된다. 바이트는 되도록 짧게 한다. 뭐든지 우리 길고 크게 좋은 거야. 바이트는 짧아야 돼. 만약에 크다 그러면 흔들흔들 하잖아. 그 다음에 프레임 내에 여기도 프레임 내에 피트에는 뚜껑을 설치한다. 당연히 어떻게 해? 덮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칩이 길게 되도록 한다. 근데 사실 길게 되도록 하는 거 어떻게? 짧게 되도록 한다. 짧게. 근데 사실 칩 브레이크는요, 이게 플레인에는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 선반에만 있어. 선반에 우리가 유일하게 그 긴 칩을 잘라주는 장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칩 브레이크죠. 이게 바이트. 그래서 플레이너 작업실 안전대책은요, 반드시 베드 위에 다른 물건 놓지 말고, 바이트는 되도록 짧게 하고, 프레임 내에 피트에 뚜껑을 설치한다. 여기 있지만 여기서 칩 브레이크라는 선반 작업시, 선반이 뭐예요? 동그란 공작물 깎는 거예요. 선반 작업시 칩을 짧게 자르는 장치를 가지고 뭐라 그래? 칩, 오로지 어디만 있다? 사실 선반에만 적용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야, 그러면 플레이너에서 그것도 바이트 설치는 어떻게, 플레이너는 그렇게 이제 탁탁탁 떨어져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회전하지 않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랬잖아. 뭐, 그래같이. 그렇기 때문에 긴 칩이 나올 수가 없죠. 45분은요, 여기도 많이 나오지만, 어디에 나와? 바로, 건설에 나와. 양중기라는 것은 뭐예요? 5가지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를 말하는데, 어려워요. 양중기의 가부와 방지 장치,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 좀 부적합한 것은 사실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가부와 방지 장치 보겠습니다. 부적합한, 가부와 방지 장치와 타 방호 장치 기능에 서로 장애를 주지 않도록 부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맞아요. 방호장치 기능을 변형 또는 보수할 때 양중기 기능도 어떻게 동시에 정수할 수 있다. 요걸요 정지할 수 있다는 요게 틀렸어요. 뭐냐면 요걸 잘 봐. 기능을 변형 또는 보수가 아니고 먼저 찾고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 이거는 이런 거 있죠. 요거잖아요. 방호장치의 기능을 어떻게 제거 또는 정지할 때 적용하는 거. 양중기의 기능도 정지할 수 있어요. 바로 어떻게? 요거는 제거가 아니고 바로 뭐라고 했어요? 제거가 아니고 요거는 기능을 어떻게 변형이 아니고 제거 또는 이렇게 해서 요거 변형을 보수한다. 요게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 법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부방지 장치는 정상 동작 상태 녹색 램프와 가부화시 경고를 펴서 붉은색 램프 경보음을 발하는 장치들을 갖추어야 하며 양중기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가부방지 장치 작동 시 경보음과 경보 램프가 작동돼야 하며 양중기는 작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레인은 가부방지 상태를 그 해지를 위하여 건상된 만큼 건하시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 올라간 만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요걸 조금 더 상세히 하기 위해서 이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성능 기준이 이게 나와 있어. 가부방지 장치 작동 시 경보음과 경보램프가 작동하여야 하며 양중기는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요거잖아요. 그죠? 다만 크레인은 가부 상태 해지를 위하여 건상된 만큼 어떻게 건하시킬 수도 있다. 올라간 만큼 늘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외함은 나부로 봉해. 모든 것은 나부로 다 봉긴 해. 나부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연이라고 이렇게 하죠. 시건할 수 있다. 잠금장치도 부조해야 하고. 그 다음 외함은 전선 접촉부, 고무 등으로 밀폐돼 물과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 가부방지 장치는 타 방호장치 기능에 서로 장애를 주지 않도록 부착할 수 있는 구조해야 하고 방호장치 기능 제거 또는 정지할 때 양중 기능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 가부방지 장치 요거 잘 알아요. 전격 가지고 얼마? 1.1배 건상시 경보와 함께 건상 동작이 정지되고 행행과 옆으로 가는 거와 주행 동작이 불가능한 구조해야 하고 다만 타워 크레인 전격 가지고 얼마? 1.0배. 그래서 1.1배, 1.0배. 요게 가끔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7번째 가부방지 장치에는 정상 동작 상태는 어떻게 녹색 램프, 가부화시 경고 표시를 할 수 있는 붉은 램프와 경보음을 발하는 장치 등을 갖추며 양중기 운전자가 언제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이 내용은요. 방호장치 인증고시 별표 2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2018년 사실 4월 28일도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46번입니다. 방호장치를 분류할 때는 크게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장치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 그래서 두 가지래. 장소냐 위험해. 방호장치 구분할 때. 다음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닌 그래서 대부분 위험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은 위험원을 끌치하면 위험원은요. 포집형밖에 없어요. 요건 다 위험 장소에 의한 거예요. 경위형, 접근 거부형, 접근 반응. 보자고 그럼. 바로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방호장치를 두 개로 크게 위험 장소에 대한 방호장치, 위험원에 대한. 위험원은 뭐야? 포집형 방호장치. 일종의 국소배기 장치야. 감지형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 경위형, 위치 제한형, 접근 거부형, 접근 반응 어디에 속한다? 다 바로 위험 장소에 대한다. 요거는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47번째를 보자고요. 야, 47번째는 사실 어쩜 어려운 문제죠. 산업안전보건 보면서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안전점검에 대한 거니까 어디에 나와? 안전관리로 나오지만 이거는 그 기계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1과목에도 나오고 3과목에 나온다. 작업 시작 점검에 맞는 것이에요.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건 어떻게? 와이로프는 어디? 양중기에 해당되니까 해당이 없겠죠. 하역장치, 유압장치 역시 해당이 없죠. 건강방지장치, 그거 여기도 어떻게 양중기에 다 해당. 바로 이거죠. 일행정 일정지 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이 바로 우리는 어때요?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되겠어요.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상 우리 18개 작업 시작 전 점검 기계 중에서 제일 먼저 있죠. 클러치 및 브레이크. 이것이 가장 프레스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클러치와 브레이크 기능입니다. 크랭크 쪽, 플라이,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 일행정 일정지 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해, 방호 장치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우리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도 있다. 48번째입니다. 48번째는 산업안전보건부 목재 가공 기계예요. 나무를 가공하는 기계, 목재 가공용 기계에서 기계에 사용되는 방호장 형태이 옳지 않던 것은 둥근 통은 톱날입니다. 둥근 것은 띠톱 날 접촉 예방장, 못대기계도 날 접촉 예방장, 동력 수동 기계는 반발 예방 장치가 아니고 바로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틀렸다.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여기는 가동식에 대한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참고 교재에 그다음에 법에 또 실제 출제됐던 일. 49번입니다. 다음 금속 등의 도체 교류를 통해 우리 전기는 직류와 교류가 있는데 교류입니다. 교류를 통해 코일을 접근시켰을 때 결함이나 깨졌다 이 말이에요. 결함이 존재하면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이나 전류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걸 바로 우리는 바로 이런 가지고 우리는 와류라 그래요. 와류 탐산 검사. 와류는 금속 등 도체의 뭐라는 걸 교류입니다. 교류라는 것은 바로 DC가 아니고 AC를 통한 교류를 접근한다는 거. 결함이 존재하면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이나 전류가 변화가 생기는 현상을 이용하여 하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비파괴 검사죠. 50번입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요. 정한 양중기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양중기는 우리 앞에 41번에도 양중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중기는 크레인, 맞죠? 호이스트 포함해 도로에 없다. 답은 2번입니다. 곤도라, 승강기.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어디도 나와? 실기, 필답형에도 단골 손님이 또 어디 나와? 바로 6과목인 건설안전기사라도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뭐라고 해서 2021년 5월 15일 등 20회 이상 출제돼. 이것까지 포함하면 얼마? 바로 51회가 출제됐죠. 21회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언제 출제됐는 거, 바로 산업안전법까지 3단계 풀이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요, 이게 너무 많이 왔군요. 51번 보겠습니다. 51번입니다. 롤러입니다. 롤러의 급정지를 위한 방호장치 설치하고자 한다. 앞면 롤러 직경이 36cm입니다. 분당 회전수가 얼마? 50rpm이에요. 급정지 거리는 건데 얼마 이내에 하는가? 다음 무바 동작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실제 힘을 가하고 그런 거지 않는데 정상적으로 무바 상태에 돌아간다. 그러면 급정지 거리는요. 원래 파이디 2.5분의 1. 여기는 뭐냐 하면 앞면 원주 속도가 30m/min 일 때는 얼마? 바로 여기를 2.5분의 1로 하고, 여기 아마도 파이드니까, 여기 이제 2.5분의 1 할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30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해? 30 미만일 때는, 30 이상일 때는 3분의 1. 요거 미만일 때는 2.5분의 1. 그럼 보자고. 30 이상인지, 30 이상이 얼마? 2.5. 30 미만은 3분의 1인지. 우선 속도를 계산해봐요. 1000분의 파이 D, 1000분의 파이 D, N을 하니까 56.52m 민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파이디는 급정지 거리는 사실 파이디 곱하기 요게에 따라 56.5이니까 30보다 크니까 얼마? 2.5분의 1 하니까 바로 답은 452.16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는 현재
밀리미터에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뭘 하라고? 센티미터를 하라니까 바로 45cm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정말로 쉬운 문제다. 꼭 잘 기억해야 돼, 이거는. 또 원주 속도가 30m 이상일 때는 몇 분의 1을 적용하냐면 반드시 2.5, 30 미만에는 3분의 1. 그 다음 52번입니다. 금령입니다. 이거는 프레스 금령을 말하는 거예요. 프레스 금령. 금령을 설치하거나 해체 작업할 때 일반적인 안전상으로 틀리는 것은 첫째, 고정 볼트는 고정 후 가능한 나사산이 어떻게 3에서 4개 정도 짧게 남겨 슬라이드 면과의 사이 협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 끼이지 않도록 해야 이 말이죠. 둘째, 금령 고정면 브레이크에서 다른 물림판을 고정시킬 때는 고정형 브레이크에서 수평이 되게 하고 고정 볼트는 당연히 수직이 되게 해야 됩니다. 금령을 설치할 때는 프레스 이상 봐요. T홈 안끼는 설치 볼트의 직경이 얼마냐면 반드시 이것은 2배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금령을 설치 용무는 프레스 구조에 어떻게 적합한 것을 적합한 형태의 것을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프레스 기계에 설치하기 위한 금령에 설치한 호모 안전 대책은 바로 T홈의 적합한 형상이고, 요거는 뭐요? 안끼는 설치 볼트 직경 얼마? 1.2배 이상을 해야 된다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보일러입니다. 보일러를 이렇게 모습 이렇게 썼죠. 보일러는 설치한 압력 방출장인데 검사 봉인은 보일러뿐만 모든 봉인에 사용되는 것은 뭐 한다 그래서 납으로 한다. 납을 다른 말로 연이라고 이렇게 사용되는 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납이라는 거. 모든 봉인에는 다 납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압력 방출장 봉인제는 납이고, 이거는 법적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은 116조에 나와 있습니다. 54번입니다. 슬라이더가 내려오면 따라 슬라이드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런 거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요 구멍으로 딱 빠지게 내려오면 슬라이더가 그 내려오면 따라 손을 쳐내는 막대기가 여기 있네. 이렇게 막대기에서 손을 딱 쳐버리는 거. 위험부터 손을 보호하는 프레스 안전장치는 뭐. 이거는 뭐야? 손을 쳐낸다 하니까 뭐야? 여기 그대로 있잖아. 손을 쳐내는 막대.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이렇게. 그래서요,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일반적인 구조는 뭐, 슬라이드 하행정거리 4분의 3 위치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하고, 손쳐내기 목의 행정 길이를 금령 높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진동 금령폭 이상이 하고, 그 다음, 방호판과 손쳐내기의 경향 뭐야? 가볍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방호판의 폭은 금령폭 얼마? 2분의 1 이상이 하고, 행정 길이가 300mm 이상 프레스 경우에는 방호판 폭을 300mm 해야 한다. 손쳐내기 목은 손 접촉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어떻게 완충제를 좀 사용하면 좋겠다. 부착 볼트 고정금속 예리하게 돌출되지 않아야 된다.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에 나온 거와 합격 키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역시 3단계로 역시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5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얼마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을 시설. 원래 통로는 75럭스 이상입니다. 75럭스 이상이지만 우리는 바로 어디에 해야 돼? 이거는 바로 이런 게 있잖아. 통로의 조명은 75럭스이지만 우리는 조도 기준은 몇 가지 있어요. 이게 바로 요거는 통로의 조도 기준은 4가지가 있죠. 4가지. 이거는 그 초정밀 자금 얼마? 750럭스. 두 번째 정밀 자금 얼마? 300럭스 이상. 그 다음에 보통 작업은 얼마? 150럭스. 요거는 이제 75럭스 그 밖의 작업은 다 75럭스. 그 통로와의 종류도 그 밖의 작업에 포함됩니다. 75. 여기 법적으로도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3단계로 제가 뭐를 했다? 해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필답형으로 잘 나와. 또 어디서 나왔까? 건설안전기사도 이번 똑같은 시험으로 나왔더라.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좀 보일러의 방호장치가 거리가 먼 것은 언로드 밸브 어디냐? 컴프레셔 여기 해놨을 거죠. 언로드 밸브는 컴프레셔, 다른 말로 공기 압축기 방호장치. 그래서 보일러의 방호장치는 압력 방출장치, 고저 수위 조절장치, 압력 제한수, 하형 검축. 역시 우리 교재 3-92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두어서 역시 3단계로 편집을 했습니다. 해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57번입니다. 롤러기예요. 롤러기의 급정기 장치 종류 몇 가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 답은 어깨로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급정지 장치 종류는요, 민면으로부터 1.8m 이내, 민면은 0.8, 1.1m 이내, 또는 민면은 0.4에서 0.6m 이내 돼 있는데, 요걸 진짜 법적인 기준은 0.6m가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든 교재라든지, 우리 책도 이렇게 주목을 해놨는데, 0.6m, 0.4에서 0.6m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법 기준이 양쪽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0.6m가 맞고, 0.4, 0.6 해도 틀리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바로, 역시 우리 교재 81조 2010년부터 20년까지 출제된 내용,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58번도요, 처음 들어보는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를 풀러 또는 체인블럭 등을 사용하는 게 훅입니다. 입구의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 사양서 기준으로 몇 % 이상 버려져야 되는 거, 이거는 반드시 10% 이상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레버 풀러 또는 체인 블록을 사용 준수 사항은요, 전격 하중을 초과해 사용하지 말 것, 레버 풀러자가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 훅을 대상으로 직접 걸지 말고 핏벗, 클램프, 러그 등을 연결하거나 사용하고, 레버 풀러의 레버예요, 파이프 등을 바로 끼워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체인 블록은 상복은 인양하지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할 수 있는 그릇을 사용하고, 후고 입구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 사용서 기준 몇 %? 10% 이상. 체인 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하고, 체인과 혹은 변형 또는 파손, 부식, 마모 등을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 체인 블록 이거잖아요. 왜? 체인 블록 뭐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쭈쭈쭈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처음 나왔어요. 우리 교재는 물론 18쪽이 만들어놨는데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196조에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문제는 처음 나왔으니까 당분간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컨베이어의 역전방지장치. 이거는 실기 작업형에서 다음으로 역전방지장치 형식을 기계식과 전기식을 구분하는데, 기계식이 많죠, 전기식보다. 그럼 여기서 뭐냐 하면 바로 기계식은 라체틱 롤러식, 라체, 그 다음에 밴드, 스러스트 전기식이에요. 요거는 뭐서 기계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냐? 바로 전기식이니까 답은 요거 기계식이 아닌 것. 기계식은 라체, 롤러, 밴드가 있고, 전기식은 전기 브레이크식과 스러스트 브레이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60번입니다. 연삭숫돌의 사업요소, 연삭숫돌이 이거죠, 이거. 연삭숫돌 이렇게 되어 있죠. 연삭숫돌의 사업요소 아닌 것은, 첫째, 입자가 있어, 입자. 이걸 이제 본드로 붙여놨어. 이거 가지고 입자죠, 입자. 그 다음 뭐냐, 입자를 아무리 잘 붙여 뭐가 있을 거야? 기공이 있어. 그럼 이걸 붙이는 걸 뭐라고 하면, 본드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결합제라 그래, 본드. 이거 붙이는 본드를 결합제. 그러면 세 가지. 입자, 기공, 결합제 없는 건 저항이죠. 답은 3번에서. 이게도 처음 나온 문제인데,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이게 여러분 틀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우리는 안 틀려. 기계도 항상 만점 과목입니다. 다음 과목은 뭐예요? 네 번째 과목입니다. 전기위험 방지 기술이죠. 역시 전기위험 방지 기술도 여러분의 만점 합격을 위해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